네, 안녕하세요. AI 양재부 센터장 윤종영입니다. 저희 오늘 처음 그 AI 트렌드 톡을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저희 AI 양재부 소개를 잠깐 드리면 AI 양재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국민대학교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첫 번째 대망의 1회를 오프닝을 해주실 분은 그 궁금한 뇌 연구소의 장동선 박사님 대표님 모셔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입주 기업인 커먼 컴퓨터의 김미연 대표님 그리고 스피링크의 고경민 대표님 모셔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패널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네틱 뷰 on the brain 그리고 조금 마지막에 메타버스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요. 이게 한 180도 되는 그 월인데 굉장히 생생하게 말하자면 우리 필드 오브 뷰를 그대로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생생한 하이레조션 월인데 저기에 제가 살던 도시 튜빙엔을 버추얼 튜빙엔이라고 그래서 통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모든 골목과 곳곳을 내비게이션하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험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길을 찾을 때 뇌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가 그런 연구도 했었고 뇌 진화에 있어서 뇌는 어쨌든 능동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 능력이 필요해서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인공지능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분야가 로보틱스 분야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로 세상을 탐험하고 움직여 나가면서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그냥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된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스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메타버스는 사실 그냥 체화화된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야, 너 메타버스 컴퍼니야? 이런 우리가 뭐 너 인터넷 컴퍼니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거고 컴퓨터 스마트폰도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공기처럼 사용하게 되는 인바이러먼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래에는 잠깐 인터넷에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딱 도킹하면은 그 공간에 들어가고 내 몸을 사용하고 말을 하고 명령을 하고 둘러보고 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따로 생각하고 따로 명령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커맨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 AI 발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이 기술이 너무 핫하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디지털 갭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게 되는 이 기술에 대한 접속에 대한 간극으로 생기게 되는 사회적 빈부격차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는 최근에 유엔에서도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나서 이런 차이가 더 극명해졌다.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더더욱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연결들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뽑아낸다고 이렇게 하면은 브레인 시그널이 텍스트로 컨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문장을 제가 이렇게 쓱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시그널이랑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단어가 막 떠오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텍스트들이 뭔가 시그널이 다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의 영역에 대한 구분 같은 게 가능한지가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물건 잡을 때 그냥 손 뻗잖아요. 그냥 컵 잡을 때 컵 잡지 나는 지금 손을 뻗어서 컵을 잡을 거야. 컵을 그래서 90도 올려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물론 로봇 프로그래밍하는 쪽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이 실제로 할 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손을 뻗을 때 어떤 신호가 나가는가를 그냥 퉁쳐서 그냥 딥러닝 알고리즘 공부하게 한 다음에 그 신호를 잡아내서 그냥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하고자 하는 액션을 코딩하는 게 우선이지 thought, 생각을 코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게 약간 핵심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몸짓이나 그런 거에서 표적을 토대로 이 사람의 어떤 인상을 그려내는 거를 저희는 디지털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는 형식 언어와 심리학을 합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 앞으로는 이제 표정을 짓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페르소나를 좀 관통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디지털화 시키고 싶은 건데,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학문이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페르소나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나누는 기준점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란가라는 되게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통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것인가, 축을 그릴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그 인간의 페르소나를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와 어떤 요인들을 내가 중점화해서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구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 눈과 손이 아닌 다른 액션을 통해서도 뇌의 신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손을 움직인다는 생각만으로 뇌 안에서 똑같은 작용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락덴 신드롬이라고 해서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이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만 해가지고도 뉴로프로의 기술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라서, 실제로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을 사용하지 못해도, 심지어 눈알을 움직이지 못해도 그런 효과를 뇌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강의 후 우리 AI 트렌드톡의 1회를 이렇게 멋지게 장식해 주신 우리 장문성 박사님, 그리고 같이 해주신 김민현 대표님, 고경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